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11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지금 현재 런던에서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이 열리고 있죠. 그 결과가 좀 긍정적인 쪽으로 나올 것을 기다리면서 시장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어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에너지, 제약 이런 것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다우는 플러스 0.25% 정도였고 나스닥이 플러스 0.63%, S&P 500은 플러스 0.5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6% 오르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장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새 대통령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지수 기준으로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세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4% 상승하면서 시작은 했는데 잠시 좀 머뭇거리던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쪽으로 이렇게 동반 매수 쪽으로 나서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장중에 이제 한 차례 2,900을 넘었다가 지수 2,900을 넘었다가 또 개인 매물이 출회되면서 다시 또 2,900 밑으로 밀려서 그래서 좀 공방을 좀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기관이 매수세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지수가 드디어 이제 2,900 위로 안착되는 오늘 이제 최고는 2,908포인트까지도 갔었는데 다소 조금 밀렸지만 전체적으로 지수 2,900 위를 안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5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291억을 순매수를 한 반면에 개인이 3,65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의 종가 지수는 2,907.04포인트, 2,907.04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23%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5% 이상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고 역시 이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닥은 오늘 상당히 심플했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점진적 상승, 우리 스테디하게 간다 그러죠. 그냥 출발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13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1,11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03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종가 지수는 786.29포인트, 어제보다 1.96%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추세에는 이상이 없다. 더 이상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장이 이제 뜨거워지는 쪽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73원 40전 좀 올랐죠. 그건 이제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하고 있던 환해지 부분이 끝난다는 얘기가 좀 영향을 줬고 또 미국 달러화가 강세가 된 거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들이 전부 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1,339억, SK하이닉스는 1,978억 이렇게 샀고 현대차도 외국인이 255억, 기관도 141억, 기아도 외국인이 172억, 기관 64억 이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외국인 715억, 기관 23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닥에서 보면은 알테오센,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이거 전부 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은 27억 샀는데 기관이 3억 팔았고, 파마리서치도 외국인이 85억 샀는데 기관은 99억 팔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터별로 보면은 뭐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올랐기 때문에 좀 주요한 것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 이 섹터 저 섹터 막 움직인 것 같은데 이게 다 한 묶음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디지털 정보 보안, 이쪽 섹터도 그렇고 블록체인 섹터도 그렇고 또 가상화폐, 핀테크, 또 뭐 페이 관련, STO, 그다음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 지금 몰려 있는 거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에 다 지금 들어 있어서 이게 오늘 제일 핫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제 제가 저 백만개미 스쿨에서 집중 분석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지역화폐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좀 주시해 보자 그랬는데 오늘 하신 분들은 뭐 20% 이상 오른 것도 있고 뭐 그 전날 제가 종목 보여드렸을 때도 하면 뭐 상한가 2번 한 분도 계시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의 흐름에서 어떻게 새로운 쪽으로 매기가 몰리는가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입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도 상당히 많죠. 제일 큰 게 이제 HBM, 뭐 CXL, 온디바이스 AI 뭐 쭉쭉쭉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뭐 소재 장비까지. 이거는 이런 겁니다. 뭐 반도체 업황이 뭐 바닥을 쳤다. 이제 이런 거 하고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히토류를 받는 대신에 중국의 반도체의 어느 부분까지 허용될지 모르지만 그 반도체가 중국으로 나가는 걸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AI가 확장되면서 반도체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뭐 실제로 엔비디아의 HBM4를 그 시제품을 샘플을 납품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관계 있는 우리나라 이제 장비사들도 있고 그래서 뭐 오늘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 이것도 이제 뭐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은 거고 또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은 오늘도 이제 좀 오르는 쪽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코로나 재확산 관련돼서 뭐 이게 진단 치료 뭐 이런 쪽들도 오늘 좀 움직였고 양자 컴퓨팅은 이것도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모처럼 오늘 이제 아까 보셨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사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이건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거고 프리오사 AI 관련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쪽도 오늘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 쪽도 이랬는데 이건 뭐냐면 18세 이하나 65세 이상의 경우는 초진의 경우도 비대면으로 그 원적 진료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 뭐 원전 관련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거 그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원전을 뭐 복귀하냐 뭐 마냐 이제 이런 거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우리나라가 참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원전을 4배 이상 확대시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한수원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찾아온다, 방문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왜냐하면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건설에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한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웨스팅하우스 같이.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시장의 상승 강도를 보여준 하루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시장이 어떤 강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가를 보여줬다. 그래서 일부 섹터를 보면 어제 좀 올랐던
일렉트리시티 관련이라든지 또 뭐 조선 이런 것 쪽에서는 일부 이제 섹터 순환이 오늘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순환 섹터, 또 지속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섹터들, 또 신규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서로 섞여가면서, 시장의 그 상승 에너지를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번 달 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 이제 됐어요. 신정부 출범 이제 일주일 만에 2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어제 이제 어쩌면 해피엔딩, 어쩌면 maybe, 우리 뉴욕 시장보다 우리 시장 주식이 이제 그 투자 수익률이 더 나은 구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뭐 뉴욕 시장도 그 미국 중국 회담 그 결과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그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지금 런던에서 열리는 협상은 관세 협상이 아니다. 이건 관세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은 미국의 아쉬운 히토리를 받고,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나 뭐 그 반도체 장비 뭐 수급 이거를 어느 정도 안정화해주는 그런 협상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는 관세 협상이 아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고사양 반도체나 관련 부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협상도 미국은 계속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중국이 주는 거예요. 중국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히토리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못 만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다급해진 거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나 고사양 이거를 대면 또 중국의 그쪽 부문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그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지금 이게. 근데 어차피 이번에 이렇게 해서 히토류 뭐 수출하는 거 좀 받고, 그것도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이 수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고사양 반도체 뭐 관련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 주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또 중국의 승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에 대한 타협, 이건 타협이죠. 예, 그렇죠. 너 이거 줘, 이거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시 관세를 꺼내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유예 기간도 다음 달 8일인가요? 그때까지 있으니까 시간은 자꾸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조급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 조급한 거는. 그래서, 다시 관세를 꺼내 들고 또 이제 주변국들을 이제 공격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거 이제 히토리만 좀 받고 나면 또 트럼프 그 특유의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세 문제가 다시 이제 그 전면에 부각되면 미국 시장도 어렵고, 뭐, 우리 시장도 전혀 영향을 우리는 안 받아.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죠. 좀 받기는 받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장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눌려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를 이제 없애는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 같은 것도 오늘 이제 뭐, 대통령 거래소 방문 나왔지만 중국보다 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보다 중국보다 우리가 배당을 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이 뭐 이제 주시장 갑자기 오르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그분들도 잘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상법 개정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분은 이제 좀 보수 정당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주가는 올랐으면 좋겠는데 상법 개정은 왜 하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를 방문해서 오늘 간담회는 이겁니다. 제목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 아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죠. 얼핏 뭐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그 투자 수단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시장의 자본주의의 꽃은 자본시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이게 직접금융이잖아요. 간접금융은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꼬는 거지만 이런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그걸로 기업이 그 비즈니스를 해서 부를 얻어들이고 이런 게 이제 순수인데 부동산은 확대 재생산을 못하는 재화예요. 예, 부동산은 그냥 우리끼리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근간을 이루는 게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시틴스 캐피탈리즘, 증권 자본주의를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갱이 논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증권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주의가 국가에서 부를 획득하고 획득한 부를 균분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하고 이게 이제 3대 목표인데 그러면 균분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뭐 균분을 예를 들어서 전 국민 5,200만으로 국부를 딱 나눠준다 이러면 이게 빨갱입니다. 이게 공산주의고. 근데 실제로 공산주의는 그거보다 더 악랄하게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를 분배하는 매개체, 이건 주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한 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2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10주 가지고 있고, 어떤 뭐 회장님은 100만 주 가지고 있고, 그거는 그 룰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룰대로. 이게 현존하는 가장 합리적인 부의 분배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주식을 통한 자본주의. 그래서 시티즌스 캐피탈리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증권 자본주의 학교에서 많이 배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완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오늘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부터 신정부가 출범하는 그 6월이 되면 그럼 주가가 올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좌빨이라고 너는 그 얘기 속에 이재명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느냐. 막 이제 이런 건데 뭐 말은 바로 해야죠. 입은 삐뚤어져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첫째, 그러면 6월부터 무조건 오르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다. 올 것 같은데 준비를 하되 살펴봐야 될 게 있다. 첫째, 제도적으로 이게 뒷받침되느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되잖아요. 상법 개정 들어가고, 배당 중국보다 더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중국 가는 것보다 우리한테 오는 게 낫죠. 중국보다 더 하면. 자사수 초과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뭐 그런 문제. 그것도 뭐 자본시장법이나 뭐 다른 법을 통해서 뭐 한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오늘도 가서 이제 그 중요한 부동산 못지않은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서민들 입장에서 돈 50만 원만 있어도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적어도 되지만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티즌 캐피탈리즘이라는 거를 이제 선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수급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느냐를 확인하자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6월 2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냐? 그럼 국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모양새를 받느냐? 이거는 이제 뭐 추경 준비 중이니까 이거는 곧 뒤따라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상당히 지역 화폐 등등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스프레드,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이 시장은 뭐 관세 같은 문제가 이제 트럼프가 또 들고 나오면 그때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멈칫멈칫 하겠지만, 아마 그 이번 정부 상대로는 미국이 그렇게 쉽게 관세 그거를 못할 거예요. 보세요. 지금 원전 짓는 것도 우리한테 와서 기웃거리죠. 배는 말할 것도 없고, 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미군 군함 중간에 서갖고 설계도를 한국 조선소에 못 주겠다. 기밀사항이라. 설계도 없이 온 배를 우리가 완전히 고쳐서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이용하면은 그렇게 우리한테 특별하게 우리만 불리한 그런 관세를 미국이랑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려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자꾸 단순화 시켜야 돼요. 시장은 자꾸 단순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좋게 가는데 쓸데없이 기후 때문에 늘 걱정. 그러니까 늘 걱정이 올라도 걱정 떨어져 걱정. 기후 때문에 아니면 쓸데없는 역발상. 역발상 제가 하면 안 된다고 자주 드리잖아요. 역발상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시장은 제대로 못 보게 돼요. 어려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딴 사람 다 돈 벌 때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자꾸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처럼 하는 데가 주식시장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 사면 나도 사고 남들 팔면 나도 팔고 내가 남들보다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더 먹어야지 이러면 죽는 데가 주식시장이에요. 남들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올랐다가 우리 언제 하차하죠? 이런 거는 제가 매매 원칙을 드렸잖아요. 그 원칙대로 하시면 된다. 그러면 하차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해야 되는 하차가 무서워서 승차조차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어리석게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